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회로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 자기전 공부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목이 회로 이론일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회로 이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회로 이론 중요합니다. 뭐 다른 과목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목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로 이론 있죠. 전기의 기본입니다.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의 기초라고 하면은, 회로 이론과 자기학 두 과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배워야 전기기기나 뭐 전력공학이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기가 수월한데, 근데 회로 이론과 자기학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실기 있죠. 2차 실기에서 자기학은 2차 실기에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회로 이론은 뭐 직접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 회로 이론의 기초를 알아야만 실기에서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 이 회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회로를 정복해야 전기를 정복할 수가 있다.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 1장부터 나오는 전압 저항부터 해서 ohm의 법칙, 킬로의 법칙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외우자, 무조건 통째로 외우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념들을 회로 이론에서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회로 이론 잘 하시는 분 치고 전기 못 하시는 분 잘 없어요. 근데 회로 이론 잘 못 하시는 분 치고 전기 잘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회로 이론이 약간 첫 번째 시작하는 과목만큼 그 전기 전체를 결정하는 과목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기본이고 이 전기가 회로 이론이 전기를 정복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도를 배우는 유도장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 동안 낙법만 치는 거예요. 낙법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건두 배우러 가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계속 스텝만 공부만 연습하는 겁니다. 뭐냐? 그만큼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기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과목보다 회로 이론 있죠. 뭐 공식, 암기 이런 방법이 잘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번째 과목인 전기 설비 과목이 있어요. 이 설비 과목은 뭐 계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많으면 한 문제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 회로 이론이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공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기능사처럼 이렇게 그는 뭐 부인 IR 해서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꼬아줍니다. 꼬아줘요. 그러면 꼬았을 때 대입을 하려면은 공식만 백날 해갖고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공식은 내가 꼬았는 문제에 대한 공식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암기 이런 방법으로는 회로 이론도 공부하시면 안 돼요. 타 과목보다, 다른 과목보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뭐 항상 전기에서 말씀드리지만 끈기입니다. 끈기. 무슨 말이냐? 다른 과목은 끈기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뭐 전기를 처음 다 공부하실 때 뭐 처음 공부하고 나서 제일 많이 포기하는 과목이 회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이거 어렵구나 해서 포기하고 그러신데요. 이게 회로 이론이 난이도가 좀 쉽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과목이 또 회로 이론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다른 분들 한번 보세요. 카페 가서 합격수기 보시고 다른 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보시고 60대 어르신들이 어떻게 자기 취득했는지 보시고 끈기 있게 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학원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직업훈련학교에서 기능사 수업을 할 때 60대 어르신 오셔가지고 다른 분 다 기능사 공부하실 때 혼자 뭐 했냐면 알파벳 연습하셔서 이분은 한글 빼고 영어 ABCD는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다른 분들 기능사 공부할 때 혼자 알파벳 ABCD 연습하고 계셨는데 2년 만에 전기기사까지 합격하셨어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겨내 보시라는 겁니다. 회로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1장의 전기 이론입니다. 1장 전기 이론 뭐냐?
전기 전체 이론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전기 이론, 회로 이론이 아니고 전기 전체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 전압, 전류, 저항, 그다음에 옴의 법칙, 킬로요프의 법칙 약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전압, 전류 못 들어본 분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전기 이론이 되는 겁니다. 예, 전기 이론인데, 전기 이론은 지금 1장부터 해서 전류, 그 다음에 전압, 저항,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간단한 개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전압, 전류 등에 대해서요, 저항에 대해서 더 깊은 원론 있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학 과목에서 배웁니다. 전압이 정말 에너지부터 뭐다, 전류가 뭐다, 저항이 뭐다 하는 것은 자기학에서 배우는데요. 지금 저희가 회로 이론에서는 약간 그런 개념들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자기학으로 미루고요.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전류인데요. 전류인데 한번 제가 전압전류 저항을 한 번에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물통이 있습니다. 예, 물통이 있는데 물통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 예.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물통에 담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개념을 잡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물통의 높이가 있죠. 높이. 예. 높이. 이 높이를 전압이라 생각했어요. 전압을 다른 말로 뭐냐면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위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전압,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거 있죠. 흐르는 물을 전류. 근데 만약에 물이 잘 흐르는 데 있죠. 가운데 여기 만약에 뭐 돌멩이나 아니면 뭐 물레방아가 있다고 하면은 물이 잘 못 흐르겠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물레방아를 할게요. 물레방아가 없는 것보다 물레방아가 있으면 물이 더디게 덜 잘 못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해요. 저항.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개념을 확실히 잡기 전까지는 전압을 높이, 전류를 물, 저항을 물레방아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통이 있는데 높이가 없어 보세요. 높이가 없었다. 전압이 없다. 그럼 물이 흘러 안 흘러 맞죠? 안 흐르죠 맞죠? 전압이 없으면 높이가 없으면 물이 안 흐른다. 전류가 안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있죠. 말씀드렸지만 개념 잡을 때까지는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속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전류를 할 건데요.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류는 뭐 어떤 단면을 t초 동안 Q쿨럼의 전하가 이동하는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정의 기온 R로 나타내면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전기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공부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면 단위, 뭐 용어, 기호 이런 거 있죠. 왜? 우리가 평소에 전기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보세요. 야구에서 뭐 투스타일, 쓰리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야구가 다른 사람 재밌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전기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어를 계속 반복하시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숙달이 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계속 영어 듣고 또 하다 보면 귀가 뻥 뚫린다 그러죠. 전기도 똑같아요. 뻥 뚫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제냐면은 이 용어들이 나에게 올 때, 이 용어가 내 것이 됐을 때, 이해가 쉬워질 때, 그때가 되는 겁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전하량, 전기량이 전기적인 양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얘가 뭐냐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하량, 전기량, 뭐예요? 전기의 양입니다. 그럼 책 교재 보시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분자, 예, 요거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까지 괜찮은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맞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것이 중성자, 양성자입니다. 예. 중성자, 양성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다른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예. 뭐? 이 전자란 놈이에요. 전자. 뭐냐? 잘 기억해 보세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것 중에 이 전자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한 개가 가진 전기의 양이 있습니다. 한 개가 가진 전기의 양이 얼마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앞에 마이너스 붙었죠? 얘는 빼기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극성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극성이 마이너스지 빼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런 거요. 우리가 전자 한 개,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자가, 원자가 있고, 그 제일 작은 전자 한 개가 가진 전기의 양이 이만큼이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전류란 것은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 그것을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합니다. 1암페어. 우리 암페어 혹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뚜껑배지 보시면 있죠. 차단기 뭐 15암페어, 30암페어 그 있죠. 암페어. 그게 전류입니다. 그럼 보세요. 1초 동안에 1쿨롱이 이동하면은 그것이 1암페어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전자 한 개는 분명히 1.60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했는데, 쿨롱을 했는데, 1쿨롱이 되려면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보세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몇 개? 몇 개는 1이 됐느냐? 1이 됐느냐? 몇 개는 얼마? 몇 개? 몇 개 얼마? 요거 넘어가고, 뭐, 곱해지고 나눠지고, 요런 부분은 있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 기초 수학을 좀 보고 와주세요. 대부분 좀 아시는데요. 내가 공부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런 것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기초 수학 부분을 꼭 좀 보고 와주십시오.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넘어가면 얘가 분모로 갑니다. 얼마? 1.602 곱하기 10원 마이너스 19승 분의 1 하면 얼마냐?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뭐 죄송하지만 계산기 사용법도 거기 기초 강의에 있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 얼마? 6.2 10의 18승 개가 됩니다. 6.2 곱하기 10의 18승 개 무슨 말이냐? 6.2 곱하기 10의 18승 개 감이 안 오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조까지 잘 아시죠? 조는 10의 12승입니다. 조 위에 뭐예요? 경이죠, 경. 경 위에 얼마? 10의 경은 10의 16승이에요. 그러면 6.2 곱하기 10의 18승계는 어떻게 돼요? 6. 얼마? 이걸 해보면 620, 뭐 정확하게 6.24. 624 곱하기 10의 16승계. 얼마? 얘가 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냐? 624 경계.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암페어는 실제로는 이 전자가 1초 동안에 624 경계가 이동한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량을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보세요. 전류를 이렇게 쓴 게 중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전자가 가진 전기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전류란 개념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624 경계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죠, 맞죠? 그래서 1초 동안 전하 624 경계가 흐르면 그것을 1암페어라고 하자라고 해서 전류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은 전류란 개념인데 우리가 원래는 이렇다는 겁니다. 전하가
이렇게 옮겨간 거.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 있죠. 뭐 제가 뭐 624경계 이런 것까지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전자인데, 이 전자 전기랑 있죠. 얘는 자기학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랑 안타깝지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자의 무게 있죠. 9.1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31까지도 외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은. 예. 그리고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끄고 한 거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뭐냐? 개념입니다. 전류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했는데 개념이 잡히시면 얘는 뭐냐? 실제 물이 흐르듯이 물도 있죠. 뭐요? 물 입자 하나하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물이라고 하죠. 맞죠? 그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 있죠. 전선 구리선의 단면을 t초 동안 tq쿨롬의 전하가 이동할 때 만약에 1초 동안에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할 때는 1A입니다. 2초 동안에 뭐 10쿨롬 이동했다 얼마? 2분의 10은 5A가 된다는 거죠. 예. 다음으로 정의하고 기호로 I로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 를 사용한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앞에서 용어, 뭐 단위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한국말이 있어요. 한국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공통적으로 영어. 그 다음에 전 세계 공통 쓰는 거. 그 다음에 단위, 기호. 이 전부 알아야 돼요. 전부. 왜? 정의 공부 시작하셨으니까. 보세요. 한국말로는 뭐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얼마? 전류. 예, 우리나라는 전류라 그래요.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미국 영어. 예, 얼마? 뭐 current. 커런트인데 아유 이 커런트 이게 나 영어 공부한 것도 온 것도 아닌데 이거 하면 커런트 C. 전 세계 공통으로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전류라고, 미국에서는 커런트라고 그러고, 아유, 뭐, 저기, 뭐, 독일, 유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저기, 뭐, 호주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는 거 뭐? I. 기호로 I를 쓴다는 겁니다. I. 단위를 뭐로 썼느냐? 단위는 우리가 암페어라고, 암페어. 이게 암페어는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자기 학과 오면은 뭐 암페어 오른나서 뭐지 암페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뭐 장영실이 만약에 발견한다 그럼 단위로 장영실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요한 발견을 한 사람들한테 이 단위를 주면서 그 명예를 주는 거죠.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전류는 흐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화살표에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약속인데 몇 번 반복하시잖아요. 한두 번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뭐 머리가 나쁘고 그러니까 한두 번 반복하실 때 3-4번 반복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암페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기호는 요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직류는 여기서 제가 직류로 나타냈는데 직류는 보통 일반적인 직류로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직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일반적 교류는 우리가 뭐 앞으로 하겠지만은 변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때요? 직류일 때는 우리가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나? 전류 I는 T분의 Q 라고 했죠. 맞죠? I는 T분의 Q. Q는 뭐야? 그럼 Q는 T가 분모에도 T가 넘어가면 얼마? IT가 됩니다. 얘는 단위가 암페어고 얘는 단위가 쿨롱이에요. 예. 우리 처음 나오는 공식입니다. 처음 나온 공식이니까 기념으로 암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류는 있죠. 교류는 우리가 변하는 것 있죠. 변하지 않는 것은 대문자로 써요. 근데 변하는 것은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 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렇게요. DT분의 DQ. 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생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얘가 뭐냐면 미분이라는 건데요. 미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한국말로 쓰면 T2 마이너스 T1분의 Q2 마이너스 Q1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가 0에서 3초 동안에 0에서 보세요. 15쿨롱이 됐대요. 15쿨롱. 그럼 보세요. 시간은 0에서 3초니까 시간의 변화는 얼마요? 3 빼기 0 하니까 3이고 Q2 얼마요? 15에서 0에 변해서 그 15에서 0이니까 얼마? 15에서 0 하면 15입니다. 그럼 얼마? 5A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값이 변하고 있는데 얘가 이때 값인지 이때 값인지 이때 값인지 이때 값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얘는 보세요. Q는 어떻게 Q는? 여기에서는 이 IT가 뭐냐면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우리가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면 적분이라 그래요. 적분. IDT. 네. 우리 실제 있죠. 시험에서 종종 이 적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일장에서요. 이거 나 적분 못하는데, 미분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산기 상부 조금만 숙지하시면은 이 적분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계산기로 한번 좀, 계산기 사용법 숙지해보시면은 괜찮을 거란 겁니다. 공식이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할만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A는 1000mA 단위 환산표 있죠. 단위 미리와 뭐 킬로와 뭐 메가, 기가 이런 것들 요거 꼭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요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 미리나 킬로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있는 단위 하고 있죠. 그리스 문자표 함께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전류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한 이 공식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숙지가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류가 뭐냐, 우리가 왜나 하는 전류 할 건데, 전기 공부 끝까지 전류 할 건데, 뭔지 그 개념을 좀 숙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압 보겠습니다. 전압. 예. 전압은 뭐다? 높이다는 겁니다. 높이 봅니다. 전압인데요. 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 영어, 예. 공통, 세계 공통, 단위, 그 다음에 기호 이렇게 있습니다. 얘 높이요.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 전압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전압. 영어는 뭐라고 하냐? 볼테이지라고 해요. 볼테이지. 전압 볼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압. 공통으로 뭐라고 하냐? V. 전력은 다르죠. 전류는 커런트의 I였는데 전압은 볼테이지의 V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뭐요? I의 암페어였는데 단위 얘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좀 같으면 좀 같이 해주지 공통시켜 주든지 이렇게 다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얘는 I로 하면은 더 쉽겠구만. 근데 전압처럼 이렇게 같은 경우 많이 없어요. V에 V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호는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호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 꼬마전구로 할 때 꼬마전구로 뭐 불 켜고 이런 거 할 때 있죠. 이런 거 그렸을 겁니다. 요쪽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요. 동그라미도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에서는 이렇게 해요. 교류는 변하기 때문에 물결 표시 이런 식으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전압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 봅니다. 전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때 전압, 전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평상시 쓸 때 전압이라고 써요. 근데 특히나 자기 이야기나 약간 전압을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다르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 키르호프 2법칙을 배우면은 좀 쉬운한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 15V, 이 건전지가 이 15V예요. 10V, 얘가 5V입니다. 보세요. 이거 아까 전압이 얼마요? 15V, 10V, 5V입니다. 5V.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요런 표시가 뭐냐면, 이 그라운드, 접지 표시에 접지는 0V 표시가 돼요. 0V 표시인데, 뭐, 나중에 할 건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드립니다. 보세요. 이 부분에, 우리가 전압은 그냥 보통 하나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짜리 얘기하는데, 전위란 것은 뭐냐면 전기적인 제가 높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0V에서 여기 전위는 얼마? 이 지점 전위는 15V입니다.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전기적인 높이는 15V입니다. 여기는 전위는 얼마요? 얼마? 25V요. 여기에 전위, 이 지점의 전위는 얼마냐? 네, 30V, 30V. 뭐냐? 전위를 얘기하는 것은 전기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위차라는 거 있어요. 전위차. 어디요? 전위의 차이. 예를 들어 이런 것. 여기하고 여기에 전위차는 얼마예요? 여기에 전위는 30V고 여기에 전위는 15V죠. 얼마? 전위차는 15V가 되는 겁니다. 15V. 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하나들 있죠. 각각 하나들 이런 것들을 기전력이라고도 해요. 기전력. 뭐냐?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이다. 전류를 흘리게 하는 이 건전지라고 했을 때 전류를 흘리게 하는 원동력이 기전력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쓰지만은 기전력, 전위, 전위차 이런 한 4가지 정도 써요. 아우 좀 깔끔하게 좀 하나로 하면은 공부하기 쉬울 건데 약간 이런 약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예요. 왜 에너지일까? 왜 에너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통 이렇게 있는데 물통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 위치, 우리가 이 높이를 뭐라고 해요?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맞죠? 위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전위의 높이가 있어야만 이것이 있어야만 이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만 전류를 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다. 예, 이렇게. 그 자기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건 조금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정전하가 두 회로의 두 점 사이를 이동하거나 얻거나 이동 시 얻거나 잃는 에너지인데 이런 거요. 우리가 첫 번째 회로를 보통 많이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학이나 그 다음에 기기, 전력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한 번 공부해가지고 우와 이해했다. 시험치러 가자 이런 분 많이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 뭐 서울에 뭐 스카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 IQ 뭐 150 넘고 이러신 분 아니면 한 번 보고 한 분 없어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2번은 보시고 3번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자기학을 가잖아요. 자기학을 공부하면 이게 나와요. 단위 정전화가 회로를 또 배웠던 건데 그거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죠. 회로를 다시 볼 때는 이 자기학에 했던 건데 이제 내 거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들 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그 연관성을 해서 반복하다 보면 드디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 해서는 되는 분 거의 없어요. 네, 말씀드리고 요 부분 약간 어려우니까 자기학에서 다시 할 겁니다. 저항, 양단자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 앞에서 했죠? 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압에서도 보세요. 공식이 있는데 V는 보세요. 전하를 이동시키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얼마? 에너지 W라 그래요. 에너지 W분의 Q가 됩니다. Q. 예. 에너지의 단위는 뭐냐면 줄입니다. 우리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쓰고요. 우리 앞에서 했죠? 전기량입니다. Q는 전기량, 단위는 쿨롱입니다. 혹은 단위는 볼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W는 어떻게 해요? 1 에너지 얼마? QV. 예. 공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하를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류는 어떻게, 교류는 보세요. V는 앞에서 전류할 때와 똑같습니다. 얼마? dQ분의 dW. 얼마? W는 어떻게? V dQ 해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뭐 요 공식은 어렵지만은요, 전류 해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뭐 직류에서 요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1kV는 1000V고, 예, 메가볼트 그 단위도 많이 써요. 전력공학 가면은 메가볼트 단위 많이 쓰는데 1kV는 0.001 메가볼트다 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항이에요. 저항. 세 번째 저항 볼게요. 얘는 이름이 왜 저항이냐?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얘가 뭐냐면 RESISTANCE 레지스턴스입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레지스턴스가 무슨 뜻이냐? 저항하다. 저항하다. 이런 저항입니다. 저항. 자, 보세요. 전기선 있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압, 전류, 저항용에서 뭐가 중심이 되는 거냐면은, 예, 제가 뭐 객관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중심이에요. 전류가 중심이에요. 전압이 아무리 높아도 물이 없으면 그건 헛방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전류가 중심인데, 이 저항이 왜 저항이냐? 전류의 흐름을 우리 저항한다는 것이 방해한다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맞죠? 방해한다, 저항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류를 방해한다는 것, 전압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전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입니다. 전류에 저항하기 때문에 저항이란 거예요. 저항입니다. 그거 보세요. 얘 일단 한번 볼게요. 항공말, 영어. 예. 그 다음에 공통, 단위, 예. 기호. 봅니다. 한국말로는 얘를 뭐라고 한다? 저항. 영어로는 뭐냐? 레지스턴스. 공통적으로,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공통적으로 쓰는 거 얼마? 레지스턴스의 R입니다. R. 레지스턴스의 R. 단위는 뭐냐? 우리 단위는, 예, 보세요. 이 뭐예요, 이거? 우리 남자들 좋은 시계 있죠? 좋은 시계, 그거 뭐, 쳐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오메가 있죠, 오메가. 오메가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 예, 옴. 기호는 뭐냐? 기호는 우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쓸까요? 왜? 보세요. 전류가 잘 흐르고 있죠?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데 길이 꾸불꾸불꾸불 하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잘 못 흐르죠? 그래서 전류를 방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항의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봅니다. 저항인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 단위는 옴을 씁니다. 오메가 읽은 게 아니고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개념인데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이게 실제로 뭘 하냐면 보세요. 잘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흐르는 전류를 저항이 왜 방해하고 이 말은 뭔데 왜 전류를 방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얘는 실제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저항을 만남으로써 이 저항이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부하라고도 합니다. 부하. 뭐냐? 우리가 지금은 저항이라고 했지만, 저항이라고 했지만, 학교 다닐 때 이게 뭐냐면, 꼬마전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얘가 빛이 나는 겁니다. 또 뭐냐? 전구 말고 뭐 히터 이런 거 있죠. 뭐 TV, 냉장고 전부 얘가 전기로 일하는 거죠. 얘가 전부 저항이라는 겁니다. 부하.
예, 그것을 저항은 지금은 저항이라 나쁜 놈으로만 보지만 전류 흐름 방해한다고 이 나쁜 놈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얘는 부하라고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달렸으니까 전류가 잘 못 흐른다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이번 장 1장 끝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시고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서 있죠. 저항에서 보세요. 컨덕턴스라고 있는데 컨덕턴스라고 있는 얘는 저항분의 1이에요. 단위는 뭐냐면 저항의 단위가 옴인데 요 놈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모우라고 해요. 모우. 그럼 보세요. 저항은 분명히 전류를 흐름을 방해하는 놈인데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놈인데 컨덕턴스라는 것은 뭐냐? 저항분의 1이니까 보세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컨덕턴스는 작죠.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컨덕턴스는 크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으로 계산을 하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컨덕턴스로 계산을 하면은 편합니다. 컨덕턴스 계산은 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이따가 그 적용한 말로 하는 것보다 적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적용을 해서 설명드리면 한결 수월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항의 컨덕턴스 개념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덕턴스 얘는 있죠. 단위가 많아요. 보세요. 모우라고 하는데 저항 옴을 뒤집으면서 모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요. 옴의 옴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멘스 우리 독일의 유명한 전기회사 있습니다. 지멘스의 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항도 기억을 해주시고 저항 기호도 꼭 기억해 주시고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저항도 우리가 뭐 1kΩ, 뭐 메가옴 이렇게 썼는데 메가옴 단위까지 쓰니까요. 저항은 1kΩ은 1000옴이고 1000옴은 0.001 메가옴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뭐 회로 이론에서 회로 이론뿐만 아니고 전기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압전류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요 전압전류 저항을 가지고 이거 오늘 했던 거 지금 했던 거 이거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 주신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많이 들어보셔서 옴의 법칙, 키로요포의 법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